안녕하세요.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밥상머리 이수다 아나운서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수다거리가 무려 5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뉴스를 여러 번 장식했던 문제적 이슈.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올해만 해도 정말 몇 건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약류 관련 사고들이 대체 몇 개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많습니다. 아니, 이 마약이라는 게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 나는 모르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마약이란 걸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마약, 저희가 영화나 이런 데서 흔히 보는 마약에 대한 사건이 아니고요.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뭐 마약류에 좀 더 예를 들어봐 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꽤 뭐 이렇게 빈번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실제로도요? 2018년 하반기 기준 통계를 보면 이제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투약하거나 복용한 환자가 이제 중복을 제거하고 1,190만 명, 딱 6개월 동안 1,190만 명 정도로서 이제 국민 4.4명당 한 분이 이제 마약류를 실제로 투약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은 이게 우리나라 국민 중 118만 명이 이렇게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 44분 중 한 분에 해당합니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그럼 그게 이렇게 처방받기가 굉장히 수월한가 봐요. 마약류 의약품은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진통, 저희 이제 뭐 몰핀이나 이게 옥시코돈이나 이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진통제 많이 맞잖아요. 그런 진통부터 수면 마취, 그 다음에 불면증 치료, 우울증 이런 이제 의료 현장에서 치료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좀 약이라 처방받은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조제하는 이제 의사나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라고 하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선생님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데서 이제 마약대장, 향정신성 대장이라고 이렇게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적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거를 자치단체 공무원이 2년에 한 번 정도 현장을 가서 이렇게 제대로 작성하셨는지 가서 감시하는 이제 체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이 이제 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제 안전관리를 하시는데요. 현장에 가지 않으면 도대체 이 약국이나 병원이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지 또는 취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부터 우리 관내에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되는지조차도 힘든 결정인 거죠. 그래서 그 관리 효율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미흡한 면이 있었네요. 국민이 보기에는 이거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생겼고요. 다들 이렇게 심각성 느끼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서 지난해 5월달에 본격적으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요? 제도를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식약처로 마약류를 취급할 때마다 건건이 전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식약처에 정보가 다 넘어오는 전산으로, 거예요? 전국 어디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이 제도가 시작이 된 지 한 1년 정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하도록 조치 후에 나온 통계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4명 정도 중에 1명 꼴로 지금 처방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정부도 열심히 관리하지만 일단은 의사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1억 건이 넘는 빅데이터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신이 마약류를 처방한 내역과
전국 의사 선생님, 그리고 동일 종류의 의료기관, 예를 들면 병원, 의원, 요양병원 같은 이런 동일 종류의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통계와 본인이 처방한 통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 레포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도움이라고 하고요. 이제 시스템 가동 이후에 올해 3월달에 최초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이제 성분 약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좀 잦은 점검을 좀 해봐라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평균치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가 굳이 뭐 이걸 써라 말아라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약물을 이렇게 좀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제공하게 하는 겁니다. 좀 강압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알아서 좀 솔선수범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이 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률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아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개인 의료 기록은 누구도 못 보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환자가 이렇게 의원 같은 데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 중도 의존성이 생겨서 이렇게 투약을 이제 강요하거나 이제 막무가내로 저 맞아야 돼요. 이러는 경우. 이러거나 또는 약물 의존성이 생겨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 아무리 봐도 중독자예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이제 적절한 진료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저도 이렇게 들었었을 때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이 병원에서 이제 계속 받다가 이제 안 됩니다 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니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럴 때 굉장히 효과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약류 이제 긴급 경보 체계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이 허위 처방전, 이제 가짜 처방전의 이름만 바꾸거나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을 타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요. 그런 처방 정보가 저희 쪽에 들어오면 이제 인근 그 약국이 있는 인근 이제 약국에 이런 처방전은 주의하세요 하고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안내해드리는 서비스도 이제 2019년 말이면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가동이 되는 거네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해서 이 마약류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더 있다면은 하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용 마약류는 약 중에서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약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믿으시고 이게 비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해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를 해서 이렇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약류에 관해서 정말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